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제가 요즘 집 밖에 나와 있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좀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집에 들어가는 기간이 좀 연장이 좀 됐습니다. 핸드폰으로 당분간 좀 더 녹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길면 2주 정도 더 핸드폰으로 좀 녹화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미국 증시는 이렇게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던 대장만 하락을 해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진 것이지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고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그죠? 미국 증시의 급락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오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흐름들 요랬습니다. 오늘 장중에 뭐 특별한 시장으로 움직일 만한 이슈 이런 건 없었고요. 이제 오늘 밤부터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주 후반부터 어떤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하나씩 볼게요. 시간 순서대로. 일단 고용지표가 하나가 발표됩니다.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라 해서 요게 그래도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제한적일 겁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좀 투기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엔비디아 하나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사실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경제지표 같은 것들이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켜보자고요. 알고는 넘어가자고요. 밤 10시 좀 넘어서 이 ADP 고용지표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게 있죠. 파월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밤 12시쯤 될 겁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 요거 파월의장 연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파월의장 연설도 사실 뭐 통화정책 매크로적인 부분이죠. 그죠? 주식시장에서 솔직히 뭐 크게 이거를 반응을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의심부터 좀 듭니다. 솔직히 뭐 별 반응 안 할 거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월의장이 뭐라고 하든 간에 주식시장은 아마 이걸 재료로 해서 더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야기는 들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중앙은행장들은 거의 모든 중앙은행장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각국 중앙은행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좀 과도한 금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직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니네 금리나 기대감 너무 성급하게 가지지 마라.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너네 생각보다 조금 덜 떨어질 수 있으며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너네 생각보다 좀 오래 뒤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의 기대감을 좀 누그러뜨리는데 요즘 열중을 하고 있죠. 아마 파월 의장도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뭐 이런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냐 솔직히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슈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있었던 내용은 아닌데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알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며칠 전에 월러 이사의 발언을 좀 한번 좀 들고 나와 봤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조금 좀 조금 좀 읽어볼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QT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는데요. QT가 계속 진행 중인데 사실 QT 또한 계속해서 좀 지속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주식시장에 조금 뭐 부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연준의 QT가 사실 별로 그렇게 시장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연준 대차 대조표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는 RRP라는 부분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재무부의 계좌 TGA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라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 QT 이거는 지금은 뭐 시장의 유동성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얘네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건 어쨌든 주식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에 별로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3월 2일 날 나온 뉴스예요. 제가 지금 좀 늦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RRP가 이제 거의 제로에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RRP가 거의 고갈돼 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뭐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얘가 고갈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좀 시중에 유동성이 좀 빨릴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순간적으로 좀 모자라는 그런 순간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유동성으로 인한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막 훨훨 날아다니고 유동성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뭐 이것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조금만 좀 내려보면 이런 내용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단기재정증권으로 더 전환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저 이야기가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국채 보유가 단기 국채로 더 많이 전환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은 국채 보유 중 5% 미만인데 전체 증권 보유량에선 뭐 3%가 못 미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 재정 증권을 더 많이 늘릴 거다. 그러니까 단기물 금리를 연준 자산 중에 더 많이 늘릴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거냐면은 단기물 금리라면 대표적으로 뭐 2년물 이런 뭐 2년물 채권 이런 거를 단기물이라 볼 수 있겠죠. 단기물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발언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언 이후에 단기물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는 조금 정상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커브 스팁이라고 표현합니다. 커브 스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요즘에 최근 몇 거래일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단기물 금리가 이로 인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러이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마도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쭉 이렇게 0 아래로 역전이 되었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항상 어떤 금융 위기나 어떤 어떤 경제 위기가 왔었는데 이런 거를 살짝 의식해서 지금 단기 재정 증권으로 더 많이 이동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살짝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걸 살짝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 정도는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앞으로 장단기 금리 차는 단기물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면서 좀 정상화가 좀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 주에 장단기 금리 차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화면 보시는 이 차트가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트죠.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조금 꿈틀 위쪽으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월러이사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박스권 하단자리 부근에 대충 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할 만한 자리였던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저 발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조금 더 정상화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월러이사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뭐 세계 증시들 흐름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뭐 일본 증시 이렇게 보시면은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단기 고점 정도 살짝이 있는데 뭐 계속해서 또 올라갈 듯한 모습이죠. 지금 일본 증시의 특징은 뭐죠? 한 찔끔 오르고 3거래일 쉬고, 찔끔 오르고 3거래일 쉬고, 찔끔 오르고 3거래일 쉽니다. 또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뭐 일단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뭐 어떤 추세의 변화 뭐 이런 거는 일단 변화 신호 이런 건 안 보이고 있고요. 지금 89년 그 지난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의 신고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건전하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누적됐던 피로, 또 그리고 89년 고점을 넘어선 것이 이게 맞느냐라는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의문은 조금은 남아있는 자리이긴 하나, 일단 아직까지는 잘 오르고 있다. 요거 한마디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종합 좀 잠깐 보자면요. 상해종합은 뭐 최근에 좀 너무 급격하게 올랐는지 일단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얘도 아래쪽으로 꺾인다라는 그런 위험 신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였나 안 그래도 리플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좀 확인을 하긴 했는데, 홍콩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조금 좀 약한 모습을 이렇게 좀 보이긴 했죠. 분명히 좀 전에 봤던 어떤 상해종합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뭐 저의 생각에는 뭐 제가 뭐 중국 쪽을 잘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에는 뭐 어떤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는 어떤 뭐 이런 뭐 순환매가 도는 뭐 요런 관계로 지금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보시면 오늘 홍콩은 또 많이 올랐죠. 본토가 부진하니까요. 본토가 부진하면 홍콩이 오르고, 홍콩이 부진하면 본토가 오르는, 하여튼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순환매 측면으로 이렇게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잘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모양만 하긴 했어요. 지금 홍콩 증시도 사실 이런 자리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뭐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것만 없으면 여기는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저점 부근이니까. 월봉입니다, 이거. 월봉인데 월봉상 여기 아주 중요한 쌍고점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월 큰 단위로 보면 이 하락이 끝났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솔직히 뭐 중국 정부의 부양책도 나오고 미국의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특별한 일만 없다면, 세계 증시에 특별한 일만 없으면 지금 홍콩 증시도 이 자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을 겁니다. 홍콩 증시 홍콩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 가지고 한 몇 년간 빠졌는데, 특별한 금융위기가 없다면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는 충분히 보일 수 있겠죠. 진바닥 부근일 가능성이 얘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려 봤고요. 오늘 뭐 환율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일단은 그냥 패스할게요. 오늘 뭐 환율 특별한 일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패스하고요. 바로 이제 한국 증시 이야기로 좀 간단하게 하고, 한국 증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일단 하락 마감했네요, 그죠? 하락 마감했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락했지만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제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선물 360을 넘어갈 듯 하면서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히 상방으로도 제한, 그렇지만 하방으로도 제한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그런 구간이에요. 하방 투자 하실 분들은 뭐 솔직히 위쪽에서 뭐 진입하는 게 사실 뭐 확신만 있으면 위쪽에서 진입하면 좋은데, 지금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자리니까 어떤 중요한 진짜 중요한 저항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방 투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중요한 저항 이런 자리들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죠. 아마 콜옵션 보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을 텐데, 콜옵션 측면에서도 그죠, 답답한 구간. 하여튼 가야 될 때 못 갔어요. 어제 콜옵션은 뭔가 시세를 주고 싶었으면 줬어야 되는데 얘도 결과적으로 둥구스름한 저항,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물만 쌓는 그런 모습이라 하여튼 한국 증시는 답답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오늘 풋옵션이 막 살아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풋옵션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저항을 넘지 못했고, 물론 이제 여기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은 좀 있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 좁은 구간 안에서 지금 이쪽 좁은 구간, 그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요 자리,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요 자리와 여기 있는 전저점 사이에서 아마 이 사이에서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일단 뭐 단기 바닥 정도는 확인됐고,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면 사실 오늘 올라갔었으면 뭐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답답한 구간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콜도 답답하고 풋도 답답하고 양매도가 좀 당분간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근데 뭐 일단은 풋옵션이 조금씩은 뭐 살아는 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확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하고 하여튼 답답해요. 콜도 답답하고 풋도 답답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다 할 뭐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분명히 코스피는 상방이 좀 많이 제한되긴 했습니다. 어제 하락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긴 있었어요. 월요일 날에 코스피 상승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 무거운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승을 어제 되돌려 버렸으니 어떻겠습니까? 그죠?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둥그스름한 천장형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혼조한 구간이다 이겁니다. 코스닥은 근데 분명히 강합니다. 코스닥은 이 자꾸 레벨업을 재검증하면서, 야 봐라 여기 지지선 맞지? 지지선 맞지? 지지선 맞지? 지지선 맞지? 이러면서 3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건전하게 일단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일봉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봐도요, 위쪽으로 저항이 이제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상승 목표치가 열려 있는 거라 코스닥 하방 그런 이야기는 좀 할 수가 없게 되죠. 코스피는 몰라요, 그죠? 코스피는 선물 360을 결과적으로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기준, 어떤 하방 투자를 하자면 기준은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기준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만 엄청나게 크고, 하여튼 주식시장 방향 자체, 코스피의 방향 자체는 좀 모호합니다. 얘의 방향성도 좀 모호해요.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거 자체가 시장의 건강이 일단 별로 좋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그냥 이야기할게요. 원달러 환율도 뭐 그냥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하여튼 1340원은 무거운 저항이다. 지금은 삼각 수렴형 정도로 이렇게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다들 방향성 탐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를 기다리고 있어서 저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좀 보고요. 오늘 미국 증시 이쯤 했으면 사실 이제 또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아마 자연스러울 겁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긴 해요. 하여튼 상승 탄력은 근데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야 될 때 매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상승,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오늘 아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대는 해봅니다. 반도체 지수나 엔비디아가 안 죽어가지고요. 걔네가 아직 펄펄해서, 또 그리고 애플이 지금 또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많이 내려와서 좀 하락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언더슈팅이 걸리지만 않으면 애플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언더슈팅만 추가로 더 걸리지 않는다면은 이 정도 자리는 어떤 전저점 부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래저래 미국 증시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채권 선물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 점검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